호남선 KTX에 높게 책정된 요금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기반 시설인데도 정부가 유독 호남에게 비용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구도심 건축 특례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건축 심의가 유보된 36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장애 아동 재활을 돕기 위해 지원하던 예산을 적게 책정해 재활 치료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과수원마다 해충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은 해충 방제를 농민에게만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천안 논산 민자고속도로의 이용료와 KTX 오송역 우회에 따른 요금 인상을 호남인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 민자고속도로와 호남선 KTX 요금이 높게 책정돼 국가 기반 시설의 이용 요금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민간 자본으로 만든 천안 논산 고속도로는 지난 2002년에 개통됐습니다. 국가 시설을 국가 예산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만들어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9,100원의 비싼 요금을 내야 합니다. 천안 논산 구간은 민간 자본으로 만든 구간인데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선 KTX의 비싼 요금도 문제입니다. 지난 2005년 KTX 분기점 선정 과정에서 정부는 호남의 반대를 무릅쓰고 충북이 원하는 오송역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호남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오송역의 우회 구간 19km 요금 4,400원을 추가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KTX의 요금이나 움직임은 없습니다. 거리도 고시가 돼 있고 기성주택랑 강가도 고시가 돼 있으니까 그대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 두 개 중에 뭐가 바뀌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송역 우회로 시간을 손해본 만큼 오히려 요금을 더 깎아주는 게 맞다고 지적합니다. 매번 여행할 때 생기는 그런 5분의 추가적인 여행 비용, 거기에 대한 시간 가치를 계산해 보면은 왕복으로 한다면 3,000원 정도는 우리한테 더 할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도민들의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속도로와 KTX는 국가 기반 시설인 만큼 모든 지역이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유독 호남만 이 비용을 떠안으면서 정책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호남고속철도에 정차역이 많아 KTX의 저속철 논란이 커지자 코레일이 정차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경부선 KTX의 경우 해마다 한두 차례씩 정차역을 조정한다며 이 같은 정책은 호남선 KTX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산부터 익산까지 KTX 운행 시간은 당초 66분으로 알려졌지만 중간에 정차역이 크게 늘어나 최대 87분까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상공회의소협의회가 호남 KTX의 요금 인하와 운행시간 단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호남 KTX가 속도는 느리고 운행요금은 더 내도록 결정돼 전북 도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요금을 높게 책정한 것은 지역 차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2005년 분기역 결정 당시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건교부 장관의 발언 등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전주 구도심 상업지역의 건축 특례 삭제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전주시의회가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심의가 유보된 36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 상업지역의 건물 용적률은 500%로 제한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옛 구도심 활성화 조례에서 정한 구도심 구역은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고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게 특례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지난해 말 구도심 활성화 조례를 폐지해 구도심 구역의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효력이 상실됐다면서 구도심 건축 특례 규정 삭제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전주시안을 부결시키고 구도심 구역을 새로 만든 뒤 특례 규정을 기존대로 유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구가 증대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정주인구 증대의 목적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논란은 특례 규정이 되살아나면서 건축 심의 승인을 받지 못한 다가동의 36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전주시는 아파트 대신 주상 복합 건물 건립만 가능하고 570%인 용적률도 500% 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승인을 유보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특혜 의혹을 제기합니다. 현재 특정한 사업이 이 조례와 관련이 있거든요. 결국 이 조례를 개정하면 특정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를 주는 이런 조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우연의 일치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완주군이 전주시의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은 전주시의 예비군 훈련장이 완주군 봉동읍으로 이전하게 되면 주변의 토지 개발이 늦어지고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이미 2013년과 2014년에 이전 불가 방침을 전주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은 전주시가 완주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 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정부가 치료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적게 책정해 재활 치료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지정한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센터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장애 아동들에게 치료 때마다 5천 원 가량 받고 있습니다. 사설 치료 기간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일부 장애 아동들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사설 기관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주가 가면 지원이 안 되죠. 치료비가 근사들로 가면은 아마 한 번 받는데 5만 원이라고 있어요. 보통 일주일에 2번씩 받는다 하면은 한 4, 50만 원 들어가겠죠. 익산에 올해 재활 치료가 필요한 장애 아동은 570명으로 12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익산시가 정부로부터 확보한 예산은 430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9억 원가량입니다. 전체 장애 아동들이 치료받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마저도 오는 9월이면 바닥나 장애 아동들의 지원이 중단될 처지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신규 신청은 못 받고 있고요. 기존에 받던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고는 있어요. 예산이 소진하게 되면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재활 치료 수요는 급격히 늘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으로 전북 지역 다른 시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많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장애 아동 부모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표 하나로 당락이 결정된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무효표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낙선자가 이의를 제기한 무효표의 경우 두 후보자란에 기표된 게 확실하기 때문에 무효표가 맞고 당락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치러진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가 같은 표를 얻어 규정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자가 됐으며 낙선자가 무효표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의 비상근 위촉연구원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최근 3년 동안 위촉연구원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건비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비상근 위촉연구원제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전라북도에 제출했습니다. 전발연은 또 방만한 예산 운영과 보고서 수치를 조작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연구원 5명이 사표를 내 2명은 수리하고 3명은 인사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과수원마다 갈색 날개 매미충과 꽃매미 등 해충의 알 때문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금 제거하지 못하면 부화해서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해충 발생 면적이 크게 늘고 있지만 해충 방제는 사실상 농민 손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넘게 복숭아와 감 등 여러 과일을 재배해온 유석용 씨. 유 씨는 요즘 가지치기를 하며 갈색 날개 매미충 등 해충의 알을 없애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가지를 파고든 알이 과일의 성장과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5월쯤 부화하면 줄기와 잎, 과일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 양분이 빠르들이들 못 얻어가지고 과일에 100% 공급을 못 하니까 제대로 된 과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지 제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가 한 20-30mm 올 정도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충의 습격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난 2010년 순창에서 처음 발견된 갈색 날개 매미충은 해마다 발생 면적이 3배씩 늘고 있습니다. 3-4년 전만 해도 기승을 부렸던 꽃매미는 최근 주춤하고 있지만 대신 익산에서 미국 선녀벌레가 나타나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충 방제는 사실상 농민에게만 맡겨져 있습니다. 이들 해충이 과수원뿐만 아니라 야산에서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다른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해봤자 금방 거금한 적이지. 딴 데서 저기 가지고 날아들면 또 허나마나 하고. 과원에서는 농가에 의해서 방제가 잘 되고 있지만 인근 야산에서는 방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방제를 할 때 인근 야산과 같이 공동 방제를 하는 것이 방제 효과가 매우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병해충 방제단을 운영하고 공동 방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뉴스 손창용입니다. 발암 물질인 라돈이 전북 주택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겨울철 주택 라돈 농도를 조사한 결과 전북은 세제곱미터에 평균 138베크렐로 강원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환경과학원은 전북의 경우 라돈을 많이 방출하는 화강암만 지질대가 넓게 분포해 라돈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며 환기를 자주 시켜주면 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과 덕유산에서 생산한 고로쇠에서 첨가제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지리산과 덕유산 고로쇠 수액을 조사한 결과 보존료와 인공감미료 등 첨가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고로쇠의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단맛을 내기 위해 첨가제를 사용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학교 앞을 지나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해놓고 학부모와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논바닥에서 송전탑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완공되면 이곳에는 15만 4천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선로가 설치됩니다. 문제는 김제와 부안을 잇는 이 고압 송전탑이 초등학교 옆을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학교와 송전탑은 63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 성장계에 어떤 그 큰 장애를 일으키면서 커야 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 부모가 책임을 지고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학생 수가 줄어 폐교 위기에 몰렸다가 가까스로 되살아난 이 농촌학교는 송전탑이 들어서면 대규모 전학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송전탑 때문에 학생들이 전학 간다는 그런 말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폐교 위기에 몰렸던 그런 상황이 다시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게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학교 주변 구간은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지중화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라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농촌의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남원을 찾아 남원성과 만인일총, 만복사지 등 역사 문화 유적을 둘러봤습니다. 현장 답사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동석해 옛 남원역과 폐철로를 둘러보고 부지 활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답사는 남원의 역사 문화 유적에 대한 보수 정비와 복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마련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을 앞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오늘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추진해 특정 정당의 독식을 없애고 다양한 의석 배분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고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등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연맹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가입한 건강관리협회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금연치료 의약품과 보조제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미등록 상태로 불법 영업 중인 임실의 샹그릴라 골프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월 14일 샹그릴라 골프장의 조건부 등록이 끝난 뒤 해당 골프장이 등록 조건을 갖추지 못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골프장이 미등록 불법 영업으로 고발을 당한 건 이번이 4번째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아 행정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익산시 오산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25톤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트레일러 차량의 연료 일부가 유출되고 전주 방향 한 개 차로의 교통이 2시간가량 통제되면서 혼잡을 빚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새벽부터 최고 30mm가 넘는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그쳤지만 내일 오전까지 곳에 따라 5mm가량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도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